네, 한 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 금방 지나가는 한 주일에도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이슈가 쏟아집니다. 그 이슈의 진짜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옥경이 토론인데요.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연일 도발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심지어 꽤 먼 거리를 날아가는 IRBM 일본 열도를 지나가서까지 날아갔고 한미 당국이 대응을 했습니다. 요 얘기는 또 뒤에 여쭤볼 텐데 대응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현무2 미사일이 또 기지에 낙탄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비행을 하지 않고 떨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권성동 의원도 질타하고 있고 북한을 대응한다고 했는데 모양이 더 우스워진 것 아니냐 이런 댓글 여론들도 달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소한 거 하나도 자꾸 정부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미국제 로키드 마틴의 네. 에이테킴스 네. 그다음에 우리의 현무2 그래서 네. 두발해서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낙탄이 될 거라고 아마 군도 예상은 못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랬는데 이제 대응을 한다는 그 입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미사일 발사 시험하면은 규탄하고 제재하겠다. 네. 그다음에 뭐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하겠다. 근데 요번에는 지금 일본을 넘어가는 미사일인데다가 네.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이 의미가 굉장히 심각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합 작전으로 대응을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현무2 하나가 낙탄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폭발과 굉음이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에서 시민들이 놀래가지고 전쟁 난 줄 아시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낙탄이 될 거라고 군도 예상은 못했을 예상 거예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사고가 나오면은 빨리 알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엠바고를 걸고 이 7시간 동안 뭐 특별한 조처를 네. 취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비판받을 일이죠. 연합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낙탄이 일어났으니 뭐 시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니까 불리한 이렇게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심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마치 또 대응을 잘못한 것처럼 그다음에 현무2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근 군이 기가 많이 빠져 있어요. 국군의 날도 보면은 왜 동영상에 중국 장갑차가 네. 나와가지고선 그 상당히 비난이 되고 또 대통령 그 부대 연설할 때 부대 열중시효를 안 해가지고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요. 군이 빨리 정체성을 좀 회복해가지고 이 국방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된다는 네. 점을 다시 한번 각인했으면 100번 좋겠습니다. 옳은 뭐 말씀이십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한두 네. 가지만 좀 추가를 하자고 그러면은 네네. 현무 시리즈가 이 대표 미사일인데 이런 불발 사고 난 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 여러 번 났습니다. 네네. 밖으로 알려진 건 17년하고 20년 알려졌는데 사실 뭐가 더 났는지는 잘 모르죠. 이 네. 군의 폐쇄성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대응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민군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릉 일대에는 적어도 통지를 하는 일을 했어야 되고 엠바고를 건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무슨 이거 네. 엠바고 성립 사안도 아니고요. 엠바고에 그 받아야 되는 주체가 누군지도 분명하지 않는데 엠바고는 보도기관과 어떤 그 뉴스 취재원의 약속이지.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났는데 누가 누구한테 엠바고를 거는지 말도 안 되는 엠바고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민군 관계를 분명히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네.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지역 문제만은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국방부가 이 군의 폐쇄성이라는 것을 너무 지금 네. 확장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원인 조사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대학 쪽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영역을 열어가지고 이것도 폐쇄성하고 관련이 있죠. 네.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원인 조사를 해서 왜 났는가? 과연 기상 때문에 난 건가? 아니면 누가 휴먼 에러인가? 그러니까 인간적 문제인가? 아니면 실수했는가? 기계적인 네. 문제인가? 뭐 이런 걸 해야죠. 예.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아이고 덮고 넘어가서 뭐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절대로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는 뭐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자, 이게
정 의원님께서 사실은 부대 열중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 지휘관이 아주 눈치 빠르게 작은 소리로 부대 열중쇼를 해서 이제 또 뭐 상황은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드러낼 때 디테일에서 이런 실수가 왜 생기느냐를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기강회의도 정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건 저 리허설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지금 윤 대통령이 리허설을 우습게 하는 건데 저는 뭐 부대 열중서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지만 경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경례를 어디 그 저기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경례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서는 안 네. 되고요. 경례하는 거 저기 한 1분이나 2분만 연습하면 되니까요. 우리 군의 경례하는 모습을 배워가지고 좀 실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허설도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보시네요. 책이 이렇게 두툼하게 나오는데 네. 그중에서 핵심만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한 10분, 20분 교육하면 그런 네. 실수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 꼬리꼬리를 물어서 또 과거 얘기까지 지나가니까요. 이 정도 하고 북한 얘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IRBM으로 일본 열대를 건너서 쐈는데 뭐 미사일이 남아돌아서 훈련하는 건 아닐 거고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혹은 한미일 군사 공조에 대한 반발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메시지를 안 내놓고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 의원님 뭐 분야기도 제 하시는데. 생각으로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미 연합 훈련할 때 이렇게 즉각 대응을 하지는 좀 않았던 위험하지 것으로. 않나요? 우발적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10월 10일이 또 이제 노동당 창건 네네. 77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내부 그립을 지금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먹는 거 그다음에 제대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봉착했거든요. 네. 제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제재에 익숙한 북한 체제라고 하지만 이 정도 되면은 당장 인민이 지금 불만을 삼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 자기 측근이라든지 주변의 엘리트들이 지금 돌아설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할 거예요. 이 독재 정권 하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 벤츠를 사다 주고 고급 샴페인을 롤렉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 새에 뭐 4차례 이상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지금 일본과 미국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기시다 같은 경우는 유엔 연설에서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일본과 관계를 모색하는 제스처를 써야 된다라는 정도는 김정은이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제재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뭔가 흥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네. 알아요. 그리고 항상 한국을 종속 변수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리고 네. 일부러라도 종속 변수로 그런 식으로 아주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김정은의 심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중거리 미사일 경우는 일본을 5년 만에 위협했을 뿐만 네. 아니라 지금 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미국의 시그널을 주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자 핵실험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예요. 네. 언제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10월 얘기도 나왔었죠. 뭐 변수는 있죠. 뭐 시진핑 3년임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을 자극하지 시점을 않는.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다 우리도 국군의 날 뭐 그 괴물 현무 5라고 하는 것도 네네.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고도 있을 텐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거를 할 때 한쪽이 위축되면은 지금 거의 이렇게 서로 맞짱을 뜨는 상황이잖아요. 외교적으로 오히려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잘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미국과 일본에 보내는 청구서다.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기존에 민주당이 취해온 이제 대북 노선에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이 있지도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 통미봉남은 북한의 오래된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이 아마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는 해야 되고요.
특히 이번에 IRBM은 그 성능도 성능이지만은 시기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이고 또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에 체류하고 막 떠난 시점에 네. 영공을 벗어나자마자 소화됐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도발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괴물 현물을 내놓으니까 또 이제 하기도 한 거지만 10월 1일 날 아침에도 뭘 쐈거든요. 네. 그때도 SRBM을 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뭔가 우리 쪽에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하고 정 의원 말씀하신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다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ICBM하고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 SLBM 빼놓고 그리고 핵실험 빼놓고는 다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단계를 밟고 있다. 일단 대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북한의 입장은 뭔지 잘 알겠고 대화는 하겠다는 노력을 정부가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선제 타격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까? 뭐 대화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소위 그 우리나라의 그 삼축 체계의 킬체인, 네. 킬체인이 대표적인 그 선제 타격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그 현무 5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량 응징 보복 그리고 네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그런 어떤 도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제 타격 그러면은 굉장히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공세적인. 근데 그 소위 그 예방적 선제라는 것은 실제로 유엔 헌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를 네. 위해서. 왜냐하면은 저쪽에서 준비를 하고 뻔히 있는데 공격할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런 시점에서 어떤 그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선제 타격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북한에 도발하겠다는 네. 의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미 그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화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정말 북한이 마치 또 내동댕이 치듯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해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듯이요. 저렇게 할 때 그 계속 이제 그 소위 벼랑 끝 전술을 쓸 텐데 그 전술에 대해서 대화만 강조하게 되면은 저쪽에서 오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대응의 기제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 중요한데 참 아쉽게도 지금 현무2가 낙탄을 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대화가 참 어렵긴 하죠. 사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죠.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는 게 남북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네. 자, 핵실험까지 ICBM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일 끝에 어떤 메시지가 달려 있는지 한미일 당국이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또 정치권의 불씨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례한 짓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물론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했던 말도 소개가 되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어제 박원석 전 의원은 출연해서 무례한 짓이 아니라 무리한 짓 아니었냐. 감사원 여러 가지 절차들도 좀 위반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건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 무리하다 보니까 이제 무례하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무리는 지금 현재 감사원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일치되게 얘기하는 것이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독판으로 독재를 하고 있고 유 총장은 돌아다니면서 나는 고래 사냥 하겠다라고 네. 돌아다닌 거예요. 이 고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이 가는 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서해 사건만 놓고 보면은 해경이 태도 변환을 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 사건을 감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감사원이 원래 감사위원회 조직입니다. 네. 감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위원회 조직이죠. 물론 감사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열리는 감사위원회 회의는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모든 감사의 시작이 되고 절차가 진행이 되고 네네. 여기서 의결이 돼야 감사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걸로 봐서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유병호 총장 독판 독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감사하다가 보면 대통령이 필요한 단계가 와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지금 시작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과정까지 아무것도 법에 의한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수사를 고발이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직권남용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을 일을 더군다나 네.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걸 빤히 아는 감사원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나? 생전에서부터 사망까지 3시간 사이에는 뭘 했냐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의를 했다 그러는데 과연 그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이후에 그다음에 9시 40분에 총격을 난사당했죠. 그리고선 10시경에 소각당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은 국방부에서 첩보로 확인했고 네. 또 청와대에도 뭐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고 네네. 그다음에 2020년 9월 23일에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빠진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새벽 1시 반 못 미쳐서 유엔 연설이 공개가 돼요. 그러면서 종전선언하자고 네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뭐 여러 그 기관에서 국정원을 포함해서 어떤 관계 서류에 대해서 뭐 폐기하는 또는 뭐 없애버리는 일련의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그 진상이 무엇인지 밝혀야 돼요. 이것이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 보수 진영에 속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보수 진영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은 애초에 2020년부터 난리가 났었을 네.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야당에서 지적하는 그럼 감사원의 그 조사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왜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빌미를 잡혀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리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듣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정부 쪽에서도 조사가 돼야 되고 또 실제로 과거의 문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기록물로 지정을 함으로써 지금 중요한 자료가 네, 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 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좀 더 감사원에서 법적으로 타당한 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그런 그 합리적인 그런 그 과정으로 이것이 조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지금 원래- 진행이 되고 네. 그러니까 하는 건 좋죠. 해야죠. 그리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밑에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박지원, 서훈 이 두 분이 그 당시에 네네. 핵심이었으니까 이 두 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에게 하고 그것도 이제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을 지금 단계에서 덜커덕 네. 갑자기 사실 뭐 지금 그리고 이게 감사는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걸 감사원이 네.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이 시점에 갑자기 덜커덕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뭐냐 정 지금 의원님도 그게 궁금합니다.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네네. 드리자면 차라리 그러면 이거는 참 무리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무례한 짓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듯이 네네. 이 관련해가지고선 전임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선 그 질문에 대해서 뭐 불응할 수는 있어요. 수용을 거부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무례하다? 마치도 초법
대륙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통령이든 저는 심지어 이 감사원이 지금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걸 해야죠. 무례한 짓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감히 니들이 우리 대통령님을 이런 식의 그 표현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공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좀 화가 난 끝에 나온 멘트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똑 떼서 얘기하면 아니 이런 무례한 말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금방 정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무리하고 무례한 일들이 있어서 그게 전화도 오고 메일도 오고 이거 네. 말고도 또 있었나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농축이 된 건데 사실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저는 하여튼 이 정도에서 이제 이건 끝난 사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 정도의 일로 사실 이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가치는 느끼지 못합니다. 공개할 수 없는 일이 뭔가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신 의원님 입만 예. 쳐다보고 있게 됩니다. 공개할 수 없는 일이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예. 그 좀 더 이렇게 과거에 정치를 했던 사람도 그렇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네. 뭐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말하면서 그 언어 구사를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는요. 원칙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 깃들여 있는 네. 그 위계 질서를 자기네들 스스로가 완전히 기득권처럼 자연스럽게 인식한다라는 그런 그 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세가 뭐 끝날 수도 있는데요. 신경민 의원님께서 혹시 그 공개할 수 있는 일 중에 힌트라도 하나 주실 수 있는 대략적인 뭐 압박을 계속 받았다던가 뭐. 아이 그 정도 하시죠. 자, 너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쉬어가고요. 2부에서 또 관련된 얘기 조금 덧붙이고 현안 국정감사까지 여쭤보겠습니다.